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 한 잔, 친목을 다지기 위해 또 한 잔, 외로움 때문에, 또 잠을 청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술을 마시고 권한다. 하지만 그 한 잔의 유혹이 내 몸에 독이 되어 돌아온다면 어떨까? 눈 좀 떠보세요. 눈 좀 떠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혼수에 빠지고 복수가 차 숨을 쉴 수 없다면 그것은 간이 치명상을 입었다는 증거다. 증상이 나타날 땐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 바로 침묵의 병이라 불리는 알코올성 간 질환의 특징이다. 습관처럼 마시던 술은 알코올성 지방간에서 시작해 방치하면 간암까지 발병한다. 소위 말해서 이 지방간은 그 침묵의 살인자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증상이 없이 쭉 진행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심각해질 때 그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코올 사용장애 발병률이 WHO 회원국 중 4위인 대한민국. 오늘 마신 술 한 잔이 지금 당신의 간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이제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위나 소장에서 이제 주로 흡수가 되어서 간에서 이제 대사가 되는데요.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결국 남는 것은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해서 빠져나가고 일부가 그 지방산에서 중성 지방으로 해서 간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지방간은 이 초기에 발견돼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료될 수 있는 병인데 이것을 경시해서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 간 경변증으로 진행되면 그때는 다시 정상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알코올은 간에 존재하는 분해 효소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바뀌게 된다. 과음을 할 경우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한 독성 성분이 몸에 남아있게 되는데 일부가 지방산으로 전환돼 간세포에 필요 이상의 지방들이 끼면서 지방간이 생기게 된다. 이런 지방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염증 세포들이 모이게 되고 간염이 유발된다. 만성적인 염증은 간 내 성유화 현상을 만들므로써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이 생기게 되고 이런 간경변 상태가 지속되면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결국 간암이 발병하게 된다. 과한 음주가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유난히 술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술 권하는 문화는 알코올 질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음주 이유를 살펴보면 친목도모와 인간관계 문제 등 사회생활을 위해 술을 마시고 특히 알코올성 간 질환에 있어 남성의 발병률이 월등히 높은데 그만큼 술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술은 흡수가 그 위에서 한 10% 정도 되고 소장에서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위에 뭐 음식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다른 그 뭐 이렇게 지방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 흡수가 덜 되죠. 근데 만약에 완전히 속이 비었다면은 내려가는 동안에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혈중의 알코올 농도가 금방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술을 드실 때는 같이 안주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게 빨리 술이 체하거나 숙취에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실 때 가끔 폭음을 하는 경우와 매일 술을 마시는 경우 어느 것이 더 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까?
매일 드시는 거는 계속해서 누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계속 간에 축적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알코올을 대사시키는 그런 이제 알코올 분해 효소라든지 이런 유전적인 거 배경을 갖고 있는 민족하고 아닌 사람들하고 이제 그게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체하로 따진다면은 남성에서는 이제 2잔, 여성에서는 1잔, 요 정도로 이제 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술을 드신 경우에는 이제 한 3일 정도는 쉬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에 지방간이 생겼는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 특히 중증의 지방간이 있다면 간 경변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다. 복수는 없는 상태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간 경화가 되면은 이 세포들이 많이 이제 죽고 또 섬유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간 염증 수치가 정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만 해서 간 기능이 정상이라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고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를 꼭 해야지 우리 간암에 대한 조기 간암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 검사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에 이상이 생겼는지 증상으로 알아낼 방법은 없는 걸까? 웬만큼 간이 나빠지기 전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간이 아주 심해지면은 간의 그 볼륨이 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가끔 오른쪽 갈비뼈 밑이 뻐근하다 이렇게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측 상복부에 그런 불쾌감들이 나타나면은 한번 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밖에 간 경변이 되면 식욕이 감퇴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또 체중이 급격히 빠지기도 하고 피부에 붉은 반점 등이 생기는가 하면 손바닥에도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간 경변증이 온 환자들 손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요, 이쪽 그 엄지 손가락 부위하고 이 새끼 손가락 주변이 이렇게 동그랗게 빨갛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정상인들은 그냥 다 불그스름하게 비슷하게 색조를 띠고 있는데 유난히 이쪽만 이렇게 빨갛게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수장 홍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전은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에스트로겐 레벨이 많이 증가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 경화가 오면은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줄고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이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경화 환자들한테서는 여성형 유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여성에서는 또 이런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생리불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알코올성 지방간은 증상이 없지만 알코올성 간염 단계에서는 경미한 발열과 간이 커지는 간비대, 그리고 식욕 감퇴 등이 나타나게 된다. 병이 진행되면 점차 혈액 응고인자 생성이 줄어들고 알부민 단백질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된다. 혈관 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복수가 차게 되고 출혈이 멈추지 않고 쉽게 멍이 생기게 된다. 간경변의 합병증 중에는 혈액이 간으로 들어가지 못해 위나 식도 주변 혈관으로 우회해 부풀어 오르는 식도 정맥류가 생길 수 있다. 또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발생한 암모니아가 간에서 원활하게 대사되지 못하고 쌓이면 증가한 암모니아가 뇌에 독성 물질로 작용해 간성 혼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 자칫 생명까지 이를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술을 마신다.
그러나 잦은 음주는 중독을 만들고 한 번 중독되면 끊기 힘든 것이 바로 술이다. 최근 성인 여성 음주율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알코올성 간 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30, 40대 여성에서는 그 알코올성 간 경화증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 굉장히 그 심각하게 알코올성 간 질환을 앓고 입원해서 치료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젊은 여성들이 술을 많이 먹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알코올에 더 취약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여성은 체지방이 많고 상대적으로 체내 수분이 적어 흡수된 알코올의 혈중 농도가 남성보다 높게 된다. 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몸속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를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데 독성을 가진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온몸을 이동해 혈관을 확장시켜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같은 양의 음주를 하더라도 여성이 더 빨리 취하고 간 질환에도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술만 마시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가슴이 뛰는 사람들은 괜찮은 걸까? 얼굴이 새빨개지고 그다음에 뭐 빈맥이라든지 그다음에 토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유전적으로 그 효소를 갖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잘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잘 대사가 되면 알코올이 잘 대사가 되면 그렇게 심각하게 간 질환이 금방 오지는 않는데 이 못 드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억지로 먹다 보면은 더 빨리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됐는데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게 뭐 나이하고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이렇게 좀 둘러봤었을 때 유사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고통을 당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뭐 병으로 이렇게 사망하시는 걸 보고 예. 많이 자극이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술로 이렇게 극복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술을 자주 마시게 되면 끊기 어려운 중독성이 있다. 윤순규 교수가 외래 때마다 환자들을 다그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금주다. 앞으로 그 본인이 좀 술을 끊겠다는 가족하고 약속도 하셔야 되고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술을 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일 주의하실 건 술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순규 교수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술은 한 번 중독되면 헤어나오기 힘든 블랙홀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술에 중독되는 것일까? 우리가 알코올에 중독되는 이유는 뇌 속의 보상 회로 때문이다. 특정 행동을 한 후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는 보상 자극을 통해 같은 행동을 반복하려 한다. 알코올은 일반적인 자극보다 도파민을 더 강하게 분비하게 만들어 알코올을 더 섭취하도록 유도한다. 똑같은 양의 알코올을 반복해서 마실 경우 예전과 같은 만족감을 느낄 수 없어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마시고 중독에 빠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그 알코올 전문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 병원에서는 나름대로 그 이 알코올 환자들이 서로 모여갖고 서로 경험담도 이렇게 토의하면서 또 거기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술을 끊어가느냐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짜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상당히 좋아지게 해서 돌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코올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고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내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은 단 9개뿐이다.
치료병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알코올 중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치료를 방해하고 있다. 알코올 전문 병원은 전문 정신과 의사와 심리 상담사를 통해 중독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다. 그런 불안감이 들 때, 그때는 또 그런 감정도 어떻게 마누라가 또 스스로가 알코올 중독이 질병임을 받아들이고 술에 노출되더라도 금주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훈련을 시킨다. 또한 가족 상담을 통해 환자가 알코올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이외에 다양한 신체 활동과 예술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고 긍정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술을 벗어나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가 자신의 중독 문제를 받아들이고 질병으로 인식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부정을 깨는 순간 치료는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만 딱 한 잔만이라는 핑계 속에 마시게 되는 술. 한 잔 술에 위로를 받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되돌아오는 건 잃어버린 건강뿐이다. 만약 지금 술로 인해 지방간이 생겼다면 한 잔 술은 독이 될 수도 있다. 나를 위하고 가족을 위한 술 문화는 과연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의 그 술 먹는 분들의 핑계는 뭐 111가지라 그러는데 뭐 기뻐도 먹고 슬퍼도 먹고 기분 나빠도 먹고 뭐 스트레스 받아서 먹고 하여튼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점차 이제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가 요 정도 이상에서는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간 건강도 지키고 정신적인 건강도 지켜서 우리가 건전하고 행복한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